네, 오늘은 글쓰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쓰기의 종류는 쉬운 글과 어려운 글이 있습니다. 쉬운 글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글로 넘어가라. 너무도 간단해서 오히려 읽기 쉬운 요령은 쉬운 것부터 마스터해서 어려운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일상에서 시작해서 비일상으로 넘어가는 게 핵심이다. 만인이 공유하는 일상의 글쓰기에 익숙해지면서 차례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글쓰기 훈련이 꼭 이렇게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무척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글도 그 문화에 젖은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글쓰기다. 오히려 그들은 메모나 보고서 같은 일상의 글쓰기를 더 어려워하기도 한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문화에 부합되는 글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내가 설정하는 글쓰기의 단계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메모 글쓰기. 두 번째, 패키징 글쓰기. 세 번째, 자기소리 글쓰기. 네 번째, 수사적 글쓰기이다. 누구나 첫 번째, 메모 글쓰기는 아무렇지 않게 잘해야 된다. 프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두 번째, 패키징 글쓰기도 요령 있게 잘해야 한다. 자신을 세우려면 세 번째, 자기소리 글쓰기도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번째, 수사적 글쓰기는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속이 차고 진정 퍼뜨릴 그 무엇이 있을 때 비로소 씨앗이 잉태될 것이다. 첫 번째 메모 글쓰기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생명이다. 육하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일상의 메모, 공문, 회람, 시방서, 매뉴얼 등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을 그리 잘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자. 사실 확인과 사실 전달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것이다. 두 번째, 패키징 글쓰기다. 여러 내용을 엮어서 하나의 뭉치로 만드는 일이다. 계획서나 설명서, 보고서, 제안서, 리포트, 학교 논문, 연구 논문, 실용서. 요새 저희 의원실 같으면은 그 보도자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보 관계의 맥을 짚어야 하고 결론과 논거가 분명해야 하며 남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쓰는 게 생명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하지만 그리 잘하고 있지 못함을 의식하자. 세 번째는 자기 소리 글쓰기다. 내가 실린 글쓰기. 길든 짧든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글쓰기이다. 칼럼, 평론, 설계 요지, 논술 등의 행태다. 논고는 풍부하고 논지는 명쾌한 것이 핵심이다. 설득력이 이 글의 생명이다. 무척 어려운 이런 글쓰기를 우리는 피하거나 또는 오보하면서 쓰는 경향이 있음을 의식하자. 네 번째는 수사적 글쓰기, 레토릭 글쓰기다. 철학이 있고 개념이 있고 본질에 다가서고 감동이 전달되는 글이다. 글의 형식은 다양하다. 칼럼, 메모, 평론, 논술, 책, 연설문 같은 것들이다. 공명은 핵심이고 교감은 생명이다. 내공에서부터 글이 우러나온다. 우리는 이런 글을 쓰고 싶어 하지만 이런 글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만도 큰 깨달음임을 알자. 제가 사실은 이거는 글쓰기의 맨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글쓰기에는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이제 글쓰기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 메모 라이팅에 대해서요. 메모 글쓰기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 온 거 메모 적어준 거 같은 거 보면은 솔직히 메모를 적어주면은요. 그 말로 꼭 전달이 안 돼도 그것만 봐도 메모가 딱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왜 가끔 그런 장면 보이시죠? 왜 정치인들이 뭐 이제 대통령이 뭘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왜 메모 하나 전하면 회의 도중에 그거 읽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딱 보니까 이게 뭔지 알고 이 회의를 빨리 끝내야 되는지 이 회의 중간에 뭘 넣어야 되는지. 제가 법사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면 저한테 쑥 메모가 들어오는데 요령부득이면 제가 막 화를 냅니다. 나중에 제대로 넣어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제가 이런 게 사실은 신문기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신문기사의 많은 경우가 그냥 보도거든요. 사실을 보도하는 거는 그냥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나라 기사가 그렇지 못한 정말 엉터리 같은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하고 주로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우리 남편이 맨날 뉴스를 들으면서 막 혼자서 화를 막 내요. 아니 무슨 뉴스를 저렇게 하냐. 왜냐하면 아주 짧은 뉴스에서도 이게 왜 나오는 뉴스라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뭐 이게 가령 뭐 요번에 뭐 가령 이제 예컨대 요새 같으면 확진자 수가 나온단 말이죠. 확진자 수가 150명이 나오면은 가령 150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맥락 속에서 이게 많아진 건지 적어졌는지 이걸 알려야 이걸 이제 뉴스를 듣는 사람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맥락을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 뉴스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정말 책임감 없는 기자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짧은 사실 팩트 하나를 전달하는 게 메모 라이팅인데 이 메모 글쓰기에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폼 잡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럽게 버릇해가지고 사실 확인에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부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패키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이거 우리 논문 쓸 때 무섭잖아요. 그럼 그것뿐이 아닙니까? 보고할 때도 보고 파워포인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자기가 뭔가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무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상한 거 왜 저 사람은 똑같은 자료 가지고 저렇게 요령부득이하게 전달을 할까? 어떤 사람은 아주 명쾌하게 김진애 얼마나 명쾌해. 저렇게 복잡한 것도 저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그렇게 명쾌하게 해주는 거에는 딱 정말 하나가 있어요. 저도 연역법을 씁니다. 결론을 앞에다 내놓고 앞에다가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절대로 쉬운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들을 왜냐하면 근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자기 소리 라이팅한 것과 관련입니다. 결론을 앞에다 낼 수 있으려면 자기 소리가 실려야 되거든요. 이걸 다 생각을 해봤는데 결코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내놓은 결론이고 내가 이걸 당신들한테 이거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고 설득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자기 소리 라이팅. 제가 앞에도 나를 싣는 글쓰기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기 소리가 명쾌한 그러니까 저는 왜 정치적으로 나는 누가 싫어 말어 이런 거 말고요. 아니면 어느 이권에 들러붙어 가지고 그거에 매달리는 아니면 또 뭐 우리 뭐 하느님이 얘기했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어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생각과 고민을 해가지고 이게 나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라이팅이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레토릭 라이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은데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글쓰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책이 돼가지고 정도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가 잘 저기 된 거는 가령 정말 이 레토릭 라이팅이 엄청나게 수사적 왜냐하면 그 안에 비유도 있고 그 안에 상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가령 예컨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저는 성경을 공부로 읽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10번 정도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이제 이화 여중고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했거든요. 항상 100점 맞았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의 이 워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특히 구약 말고 신약으로 가면은 이게 만약 해석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가령 저는 저답지 않게 지금도 도덕경의 한 챕터를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한자로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령 저기 법문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가령 기도문 같은 거, 가령 주기도문 같은 거, 사도신경 같은 거에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징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가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다 이제 이게 수사적인 글쓰기죠. 저는 가끔 생각하고는데 노래 가사 있잖아요. 그게 수사적인 글쓰기의 최고 아닌가.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시라는 게 최고죠. 수사적인 시와 노랫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최고로 지향할 수 있는 레토릭 라이팅의 최고봉 아닌가. 저는 시인은 못 되는 사람이에요. 노랫말은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게 다 우리
일상하고 멀리 떨어져 있느냐 싶으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 다 숨어서 있어서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글쓰기가 나의 일상에 어디에 숨어 있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해 보시는 겁니다. 메모? 내가 오늘 메모 라이팅은 몇 번이나 했지? 패키징 라이팅은 일주일에 하나는 하나?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하나? 또 그 다음에 자기 목소리가 실린 글쓰기는 얼마나 했나? 그리고 내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나? 들어본 적이 있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사적 글쓰기. 나는 어떤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와서 이번 주일 또는 오늘을 이렇게 견딜 수 있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무수한 종류의 글쓰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를 바랍니다. 안녕!